안녕하십니까, 몰리투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바로 직전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 자, 아까 우리 P점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P점,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동전 B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 순간 접선 속도를 갖죠. 이 접선 속도의 X축 성분 Vx와 Y축 성분 Vy가 중요한데요. 각각에 대해서 볼 때 이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적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P점에서의 수평 방향. 자, P점에서의 수평 방향 X축이죠. 자,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수평 방향의 가속도 AX라고 했을 때 X축에 대한 가속도 없죠.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여기다가 적용해 볼 겁니다. 자, 처음에 AX가 없죠.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면 V0X 수평 방향의 속도 VX로 이게 중요한데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자, 보세요. VX인데 V0X 그리고 가속도가 제로가 되죠. 그러면 V 수평 방향의 속도는 V0의 X고, 자, V0X는 처음 속도의 X축 성분 V0X는 뭐가 나왔죠? VX였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V0라는 것 때문에 여기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평 방향으로 간 거리, X축 성분의 간 거리 X는, 자, 이거예요. 간 거리 X는 V0의 X축 성분이고, T고, 그 다음에 2분의 1 AT인데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건 뭐죠? X, 수평거리 S가 수평거리 X 성분이 되고, V0X T만 남게 돼서, 근데 V0는 아까 위에서 V0 했으니까 X는 V0T. 자, 이 식이 수평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직 방향의 요 VY 알아보겠습니다. 요 VY. 자, P점에서의 VY, Y축인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Y축으로 인니까 AY가 되는 겁니다. Y축의 가속도는 G가 되는 거죠. 역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요거를 적용해 볼게요. AY는 G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V축에서 VY는 뭐가 되죠? 자, VY는 요거 V0 플러스 8이니까 V0니까 V0의 Y축 V0Y 플러스 A 대신에 AY가 되는 거죠. A축의 가속도 A 대신에 G를 넣습니다. GT가 되는 건데. 그런데 V0Y, 처음 속도가, Y축의 처음 속도가 있었나요? 자, 가보죠. 처음 속도에 이렇게 해서 왔을 때 Y축의 V0Y는 0이었어요. 자, 그래서 V0Y는 0으로 넘기고 GT만 남는다. 자, 이번엔 여기, 자, S. 자, S가 간 거리를 말하죠. 낙하거리. 그럼 낙하거리는 아까 여기서 뭐였죠? 낙하거리는 Y로 보기로 했죠? 자, 그래서 여기 Y가 나온 겁니다. S 대신 Y. 자, V0T니까 V0Y죠? V0Y축 떨어지는 처음 속도 YT 플러스 2분의 1 GT. 처음, 이거 미안해. 이거 GT가 A인데 A를 G로 바꿀게요. GT 제곱 되죠? 그런데 V0Y가 아까 여기서 0이었으니까 여기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건 이것만 남는 거죠.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등속하고 등가속이라는 단서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수평 방향의 운동이 있고 수직 방향의 운동이 있고,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 수직 운동은 G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뺐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 알아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등속이니까 X축의 성분 가속도가 없고, 등속이니까 처음 속도 그대로 유지하고, 등속이니까 S는 VT, X는 V0T가 되는 거죠. 등속 운동 공식 배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은 Y축이니까 Y를 붙이는 거예요. Y축의 가속도는 G, VY는 초속도가 제로였죠. V0 플러스 GT에서 그럼 GT만 남는 거고, 자, 내려간 Y축 낙하거리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V0가 제로이기 때문에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참고로 이거는 뭐하고 똑같죠? 자유 낙하 운동.
초속도가 제로인 자유낙하 운동 기억나죠? 자, 이거를 우리는 연립을 할 겁니다. 요 식과 요 식을 연립을 해서 네 가지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P점에서의 속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요 P점에서의 속도 벡터가 이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는, 자, 요 벡터가 일거일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길이는 각각의 성분의 직각사각형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vy제곱의 루트 씌우는 거, 이거는 기억나죠? 자, 그런데 vx는 저기서 볼까요? vx는 v0y, vy는 gt 제곱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 상수입니다. 초기에 주어지는 값. 자, g 상수죠. 보통 9.8이나 10이 주어지죠.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기다 대입해서 속력의 크기, 속도의 크기,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y와 x의 관계식인데요. 이게 바로 포물선을 증명하는 겁니다. y와 x의 관계식은 잘 보면 여기에서 x와 y에 대한 식을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x는 v0t, y는 2분의 1 gt제곱. 그런데 x와 y의 관계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t에 대해서 t를 소거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t를 소거해 보면 x와 y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t는 v0분의 x로 묻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y는 2분의 1g v0x 제곱하면, 정리를 하면 y는 2v0 제곱분의 g, 이거 네, x제곱. 자, 이게 초기 값이죠. 주어지면 이건 상수입니다. 결국 y는 ax제곱의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2차 함수 기억나죠? 그런데 이게 바로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는 포물선 경로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거 2차 함수 잘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 요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y는 ax 형태의 제곱의 포물선이죠. 이게 바로 포물선 공식입니다. 포물선의 형태죠. 이게 포물선 곡선에 나타나는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이 형광펜 곡선은 포물선이구나.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구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높이 h인 곳에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자, 수평으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쭉 해서 떨어지겠죠. 이 높이가 h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시간, 높이가 h일 때 이때 낙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높이 만약에 h가 주어진다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자, 뭐에서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y는 2분의 1 gt제곱이죠. 자, y가 간 거리니까 높이니까 h 놓고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루트 g분의 2h. 자, 높이가 주어진다면 그 높이만 대입하면은 루트 씌워서 g분의 2h, g도 상수, 이것도 상수면 낙하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면 도달하는 낙하 시간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서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떨어질 때 h만큼 떨어지겠죠. 그만큼 수평 거리를 갈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가는 동안 이때의 낙하 시간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수평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수평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지면 도달하는 시간이 수평 도달 시간이 다 동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리를 낙하할 때 동일한 거리를 날아가는 거죠. 수평으로. 그래서 자, x는 v0t 공식을 활용할게요. x는 이게 바로 날아간 거리, 수평 도달 거리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죠. 이거 상수값이죠. 그러면 요 t에다가 낙하 시간만 대입하면 x는 v0 루트 요 낙하 시간을 대입하면 x는 루트 g분의 2h. 이게 바로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하는 x입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때 떨어지는 낙하 시간을 여기다가 공식에 대입하면 수평 도달 거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미사일의 낙하 거리, 도달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죠.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공식들을 음미하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